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만큼 유권자들은 후보별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될 텐데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1순위 대표 공약을 김항섭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도정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1순위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특별자치 분권 모델 완성을,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제주시 동서 지역을 2개 시로 재편,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지속 가능한 제주미래 설계를,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난개발 제동을 내걸었습니다. 1순위 공약 실현을 위해 문 후보는 제주자치도법을 전면 개정해 주민투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제주시를 2개 시로 재편하고 서귀포시에는 신공항 인접지를 포함해 2개 이상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장 후보는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는 물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며 당 차원의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고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폐기하고 JDC 해체, 제2공항 백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를 구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 후보는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 대상에 대한 자본 검증을 제도화하고 중산간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난개발에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제주 지역 400여 곳에 후보들의 얼굴과 기호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게시됐는데요. 5인 5색의 제주도지사 선거 벽보를 통해 후보들의 선거 전략을 오승철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5인 5색, 큼지막한 얼굴 사진이 도드라지지만 후보마다 색깔과 구호는 다릅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역동성을 강조한 모습에 힘있는 도지사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여당과 청와대의 지원을 받아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힘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제주의 문제를 힘있게 풀어나가는 그러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진심이 통하는 도지사로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다양한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을 올바르게 이끌 적임자라는 겁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지역 주민, 도민들과의 애로사항을 실제로 듣고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것도 진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잘 사는 제주.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도민들의 소득 불균형과 계층 간의 불평등을 바로잡아 모두가 잘 사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공무원의 평균 소득이 일반 도민보다 높은 현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도민의 평균 소득이 공무원 평균 소득 대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일, 도정과 공무원이 함께. 제주를 지키는 녹색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고은영 녹색당 후보.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도민들과 함께 설계하고 청정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주는 도민,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지 투기 자본이 사고 파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제주를 지키고자 하는 녹색 땅의 마음, 도민분들의 마음, 그 바라는 마음들을 모아내보자. 제주가 커지는 꿈 도민과 함께. 원희룡 무소속 후보는 투기성 중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을 막고 제주 경관과 환경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촘촘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제주의 난개발에 따른 성장통을 설거지했습니다. 이제는 제주 성장의 열매를 진짜 주인인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제주가 커지는 꿈, 도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정견 등이 담긴 선거 벽보는 제주도 내 441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들이 오늘 제주에 내려와 제주 지역 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추미애 대표와 이해찬 수석 공동선대위원장,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대위 제주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 대표는 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귀포 향토 5일장 등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6.13 지방선거 제주 지역 선거인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53만 2,51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는 6만 5천여 명,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보다는 14,000여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행정구역별로는 제주시가 38만 3천여 명, 서귀포시는 14만 8천여 명인데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 따라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한 해 1,600만 명, 인구의 3분의 1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시대인데 바다 위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나요? 여객선과 낚싯배 등의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가 선박 안전 해설사를 도입했습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흑산도로 가는 여객선입니다. 출항을 앞두고 비상시 행동 요령이 TV로 방송됩니다. 승객 대부분이 섬을 가는 들뜬 마음뿐 안전 교육 방송을 외면합니다.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본다 한들 실제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고는 그게 진짜 유사시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거든요. 동서남해 국내 연안 섬으로 가는 여객선은 모두 104개 항로 169척. 지난해 기준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1,690만 명으로 국내 인구 3분의 1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선내 안전교육은 5분여 방송이 전부. 눈으로 보는 게 전부인 지금의 안전교육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가 선박 안전 해설사를 도입했습니다. 숲 생태를 설명하는 숲 해설사, 해박한 관광 정보를 전달하는 문화 관광 해설사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형태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충돌과 화재 등 선박 사고에 대비해 승객들이 의자 및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하게 하고 탈출 절차 등을 교육합니다.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보지요. 일반 그냥 텔레비 보는 거 하고 또 직접 와가지고 이래 왜냐하면 하는 거 하고 오늘 구명 보트도 피는 것도 봤고. 해양수산부는 목포와 부산 등 전국 4곳에서 8명의 선박안전 해설사를 운영한 뒤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일출로 유명한 대전 동구 식장산에 우리나라 1호 숲정원이 조성됩니다. 국내에서 정원 산업은 아직 낯설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식장산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MBC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빛 갈대밭과 순천만의 낙조가 유명한 순천만 국가정원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국가정원입니다. 전남의 작은 도시였던 순천에 국가정원이 조성된 이후 지난해에만 612만 명이 찾을 정도로 순천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순천에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다면 이제 대전에는 식장산 숲정원이 있습니다. 대전의 5대 명산 가운데 하나인 식장산은 630여 종 동식물의 보고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매년 100만 명씩 찾는 곳이지만 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던 게 사실입니다. 풍경도 좋고 또 산이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무난하게 다닐 수 있어서. 식장산 세천저수지 주변 1.2km 구간이 대한민국 1호 숲정원으로 조성됩니다. 국비와 시비 30억 원씩을 들여 자연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물향기, 모험, 나눔 등 5가지 주제로 정원을 만듭니다. 숲정원은 식물과 조형물을 전시 배치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지속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숙박시설을 겸한 휴양림이나 연구 중심 수목원과는 달리 말 그대로 식장산이 내 집 정원이 되는 겁니다.
내년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완성할 예정으로 주민들이 직접 버섯 재배나 정원 조성 등을 하게 되고 대청호 등과 연계한 관광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산의 산림을 테마로 한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원도심 우리 동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국가와 지방정원 20곳을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숲정원은 지난해 정원 정책의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책정될 정도로 국가 주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안 안면도에는 대한민국 지방정원 1호인 가칭 숲비원이 내년 상반기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존 안면도 자연휴양림, 수목원과 연계한 산림휴양 복합단지화가 기대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원산업, 그 중심에 지역의 산림자원이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출근길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또 안개가 낀 구간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교통안전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내일 오전까지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기온 애월과 조천이 19도, 제주 20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기온은 한림 18도, 고산과 대정이 1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4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오늘 낮 기온 23도 내외로 전망되고요.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구좌가 19도, 성산 1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산간 지역은 윗세오름이 9도, 성판악 14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도서 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18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공항에서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차차 흐려져서 내일 새벽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북부와 동부 그리고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랜드가 추진하는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투자 계획과 재원 확보의 적정성 등의 검증을 마치고 개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5,700억 원을 들여 세계 미술관과 공연장, 테마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랜드 측은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귀포시가 공시한 올해 1월 기준 22만 7천여 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9% 상승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읍면 가운데 안덕면이 28%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성산읍과 표선면, 남원읍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금 부담에 개별 주택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개별 주택 가격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제주시 438건, 서귀포시 198건 등 모두 636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상향 요구는 3건에 그쳤고 하향 요구는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633건으로 전체 이의 신청의 99.5%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급감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2달 연속 늘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0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만 명에 비해 0.6%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49,600명으로 지난해보다 58% 늘어 지난 4월에 이어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 직항 노선이 확충되면서 일본인 관광객은 8,800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에서도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644명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고 특히 중국인 범죄자가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간의 취업 알선 등 이권으로 인한 강력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 월드컵 경기장이 2018년 1차 K리그 그린 스타디움상에 선정됐습니다. 그린 스타디움상은 최고의 그라운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팀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K리그 12개 경기장을 대상으로 현장 시험평가와 경기 감독관과 선수 대표의 평점을 종합해 수상팀을 선정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